제가 네. 궁극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가치는 시간에 대한 해방이에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게으른 면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협업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다 많이 썼어요. 이게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 그 게으름을 유지하려면 한 번은 약간 부지런해야 돼. 한 번만 부지런하면 되게 게으르게 일을 할 수. 네. 아, 너무 공감돼. 네, 맞아요. 좀 네, 자, 저희 이제 활용정정 팟캐스트, 지금 앞서 살짝 촬영 미스가 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가. 다시 찍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38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메이크라는 툴이 이제 자동화 툴이라고 있는데, 이 툴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이크 툴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고, 또 메이크 툴뿐만 아니라 메이크 툴과 노션 그리고 또 AI까지 3박자를 잘 이루어서 세 가지를 활용해서 찌꺼기 시간을 지워드리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생산성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고 계신 노션 다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좀 자기소개와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찌꺼기 시간을 빼드리는 생산성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노션이랑 메이크랑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풍부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그 영상 중에 노션이랑 메이크를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네. 이분 영상은 곧 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모시게 됐고요. 좀 채널명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그 이름에 대한 좀 어떤 뜻이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이 노션다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션다움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노션 액츄얼리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그 이름을 제가 따왔던 거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에서 따왔어요. 그 러브 액츄얼리가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진정한 사랑 아니면은 사랑이란 거는 말이야.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2019년도에 노션을 만난 다음에 노션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거든요. 그 노션이 흰색 도화지 같아가지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어떤 거 하라고 알려주지 않고 다 사용자한테 떠넘기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에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뭐 메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굳이 노션이 아니라 다른 걸 쓰는 게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노션을 메모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모 앱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OCR 들어가 있을 거고 검색 기능 있을 거고 손글씨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노션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검색도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할 때, 왜냐면 우리가 메모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거 쓴다는 행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좀 빨리 아웃풋할 때 가지고 오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션이 전혀 적합한 툴이 아닌 거예요.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까지 판독해서 그거를 검색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노션이 메모 앱이 맞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한테 좀 잘 맞는 방법을 찾았어요. 운이 좋게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거는 거죠. 노션이라는 건 말이에요. 지시된 노션은 이제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이름을 노션 다음으로 정했고, 네네. 그리고 영어 표기로는 이제 노션 액츄얼리라고 쓰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션다움님 그 메이크 관련된 또 그 노션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소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 이런 노션을 좀 접하게 된 좀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학부는 컴퓨터 정보통신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졸업할 때 제 취미가 이제 공연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때 창업 멤버로 회사를 만들었고, 근데 공연 쪽 회사인가 동시에 학원도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코로나 때 이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뭐 메르스가 오건 뭐 다른 게 오더라도 공연과
교육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두 가지에 모두 타격이 입다 보니까 그때 약간 좀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냥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석사 가고 뭐 지금 박사 과정 중인데 이렇게까지 쭉 오면서 그 중간에 제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좀 게으른 면도 많고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협업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다 많이 썼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출시했던 그 플로우라는 협업들도 플로우. 버전 1.0 때부터 쭉 쓰다가 노션을 만나면서 이제 플로우는 페이드아웃하고 이제 노션을 계속 썼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제가 했던 그 업무들이 공연 기획이나 아니면 페스티벌 기획이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원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 맞는 학원 솔루션이 없어요. 범용적인 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다가 그러니까 꾸역꾸역 솔루션에다 학원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학원에 적합한 솔루션이 없을까 하다가 노션을 도입한 다음에 그걸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노션을 사용하면서 이제 협업 쪽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노션을 그 본인이 하는 업에 좀 적용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노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것들을 어떻게 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좀 이런 기존에도 그 노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셨는데, 이런 AI 등장 이후에 제가 최근에 그 운영하시는 채널의 콘텐츠를 보면서 그 AI 등장 이후에 좀 더 노션을 파워풀하게 쓰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AI 등장 이후에 노션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하게 됐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션이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노션이라는 게 어떤 뭐 메모 앱이다 아니면은 협업 툴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이랑 그리고 자동화랑 AI 세 개. 근데 그게 꼭 노션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면 되고 그리고 꼭 메이크일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화 프로그램이면 되고 그리고 AI는 뭐 챗 GPT라든지 클러드, 뭐 퍼플렉시티, 미드저니 그런 AI들 그렇게 세 개의 삼박자가 조화가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상당히 좀 무서운 속도로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송길령 작가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에서 AI랑 자동화가 협업이 일상화되면 더 이상 조직원의 구성원 수가 생산성을 정비하지 않는다. 이런 워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워딩을 본 다음에 정말로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시대에서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올라가고 맞아요. 없으면은 내려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직원이 없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는 자동화랑 AI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자동화랑 AI로 나갈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나서가지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미 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제 자동화랑 AI 쪽으로 갈 거야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필요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회사가 필요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에게 얘기를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시점에 오게 되면은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도 원래는 직원 한두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AI랑 자동화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노션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메모 앱으로 쓰게 된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노션이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기반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AI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런 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장한 거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 기능으로 노션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죠. 그리고 에어테이블이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노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에어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프론트엔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테이블에서 쓰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에어테이블로 쓰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와중에 프론트엔드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프로그램 노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메이크랑 AI를 붙여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쁜 화면들을 만들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 다 위쪽에 다 올려버려요. 보통 노션 템플릿에 많이 구입을 하셨을 텐데 노션 네. 템플릿 구입을 했다가 그 템플릿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못 하세요. 근데 그 파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숨겨놔요. 그러니까 숨겨놓는다는 뜻이 지금 이거를 이제 전체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위에 있는 거를. 그리고 뭐 인라인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인라인으로 만들어서 다 숨겨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템플릿을 구입하신 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위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올려놔요. 다 올려놓고 이런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이런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에 프로젝트 메모 레퍼런스라는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페이지를 프론트 엔드로 만드는 거죠. 요 페이지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 페이지는 파라라는 페이지예요. 이 파라라는 게 티아고 포르테가 메모. 이야기한 건데, 예, 메모 네. 앱이죠. 근데 메모를 저장하는 방식인 건데, 뭐 프로젝트 아카이브 리소스, 그리고 에어리어,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네. 이제 메모를 저장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메모를 저장할 때는 Save to No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웹에서 긁어와요. 아, 긁어와서 이제 네.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바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를 저장을 했을 때 분명히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굳이 필요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모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바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지고 와서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 밑에 들어가요. 이 밑에 파라가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쪽 그 에어리어 쪽 이쪽에 이제 다 구분이 돼가지고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메모를 사용하는지 그게 이제 이쪽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건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모들이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이 안에 이 위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컨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도 한 번 더 필터링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가 메모가 들어간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굳이 필요 없는 메모들이 있어요. 그럼 그 메모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쪽에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를 봐가지고 이 메모를 본 다음에 뭐 이게 메모가 필요하겠네 싶으면은 이 뒤쪽에 얘를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검토를 했다. 얘는 이 메모는 나한테 계속 필요하다. 그래 체크하면은 이게 사라지게 되고. 6개월 있다 뜨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메모가 해놨을 때 지금 이게 다 6개월 지나서 뜬 메모들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봐서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저장시켜 놓는 거고 다시. 필요 없다 싶으면은 계속 이거를 다 버려요. 근데 삭제를 클릭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밑에 쪽에 그 휴지통이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얘네가 다 필터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얘네 필터를 보면 여기는 삭제가 체크가 돼 있는 거. 이쪽에 필터가 계속 되고 있고 여기서 필요가 없으면 그때 클릭해가지고 다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필요한 메모들만 이제 이쪽에다가 다 남겨놓는 그런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파라라는 템플릿을 티아고 포르테님이 이거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자동화가 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자동화가 네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 노션을 아직 그 깊게 좀 사용하지 그 않고 있는데 좀 저는 추후에 아직 지금 노션이 뭐 글을 작성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AI가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그 뭐 6개월 이상 지난 거에 체크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비서처럼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좀 못 온 것 같더라고요. 어떤 비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뭐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도 네. 그냥 말로 어떤 프로젝트를 그런 일정을 생성하거나 뭐 리스트 알아서 정리해 주고 그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도 삭제해 주거나 거기에 좀 뭐 그중에 리스트에 뽑아서 만약에 내가 내일 뭐 노션다운님 만나기로 했어. 그럼 그분의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내가 언어로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메일까지 작성해 주는 이런 약간 비서처럼 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좀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션도 약간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데 아직 좀 약간 그런 부분까지는 못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 자연어로 어떤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거를 네네. 수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사용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제가 그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노션 공식으로 그 책 쓰신 분이 나오셔서 AI 관련된 그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분도 약간 좀 당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직은 기능이 너무 없다. 음. 예, 그래서 약간 글 써주고 뭐 글 요약해주고 뭐 패러프레이징 해주고 약간 요 정도가 있는데 좀 그런 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떻게 좀 이걸 약간 비서처럼 쓸지 약간 기대하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노션이 그런 근데 어떤 조직 자체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금방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네네. 노션이 이제 유니콘 넘어서 데카콘으로 가고 있다고도 네네네. 하고 업데이트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음. 노션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얘가 이제 Q&A라고 하는데 노션 AI가 정말로 다른 거는 노션 Q&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 근데 이 노션 Q&A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게 가장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계속 고도화가 되어 가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부도 다 해결이 저런 게 되지 않을까? 있네요. 네, 네네네. 생각이 돼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그거에 대한 굉장히 니즈가 컸거든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은 일정 등록해주고, 일정 삭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니즈가 커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만들었어요. 네네. 네. 요 노션 Q&A는 모든 페이지를 다 참고해서 말해주나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도 좀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 어떤 그 프로젝트명을 이야기하면 그것만 참고하지는 않나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시도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질문 네.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어떤 걸 질문해 볼까요? 뭐 파라가 뭔지 알려줘? 파라가 뭐 무엇인지. 근데 이거는 여기 이거- 있는 네. 내용을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파라에서 뭐 네. 뭐 따로 이렇게 어디 저장해 놓거나 뭐 아니면 네. 좀 개인적인 내용 같은 것들 한번 음, 질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라, 아니면 삭제한 거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얘네가? 그 삭제가 그냥 체크만 돼 있어가지고, 음, 알려줘. 저렇게 저기 링크도 달아주는구나. 쳤네. 네. 링크 찾고, 그거에 대해서 레퍼런스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괜찮네. 그렇네요. 얘가, 찾아주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냥 여기에 보이스만 붙이면은 네. 그냥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얘가 Q&A 베타인데, 그리고 지금 베타구나. 그 기능도 베타라고 알고 있는데, 말하면은 이게 바로 텍스트로 변환되는 거, 네네. 그 기능도 지금 베타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두 개가 얘네가 합쳐지게 되면은 비서처럼, 네, 활용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 메모들 바탕으로
AI가 생성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옵시디언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 장기적으로 좀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좋으니까 또 머뭇거려지네요. 저는 약간, 저도 옵시디언이랑 노션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옵시디언이 좀 더 약간, 기능적으로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약간 저는 이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션은 딱 누가 봐도 좀 약간 깔끔해 보이고, 뭔가 요즘에 또 우피로 또 홈페이지처럼 또 보여지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거 보면서 뭔가 활용성은 좀 노션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네. 저도 노션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내 어떤 획득한 정보들을 좀 계속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좀 파워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노션이랑 옵시디언을 구분 짓는 게 누가 썼냐로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글을 내가 썼으면 옵시디언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썼으면은 노션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 어떤 글을 내가 읽었을 때 이 책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는 노션에 있는 거고 책 내용으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메모를 남겼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옵시디언으로 들어가고 내 왜냐면은 생각은 옵시디언. 네, 내 생각에 옵시디언으로 들어가는 게 옵시디언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이잖아요. 근데 노션은 그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연결을 뭐 관계형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그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옵시디언으로 거기다 집어넣고 옵시디언에 그거가 들어가면은 태그부터 해가지고 모든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음. 생각의 확장에는 옵시디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옵시디언이나 노션을 사용하는 그 기준을 저는 누가 썼냐 그거로 어, 결정을 해요. 네, 좋습니다. 네. 누가 썼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내 일정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걸 이제 투두이스트라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투두이스트라는 앱에서 그 명칭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는 상당히 간단한 게 내가 오늘 빨리 쳐내야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타임 매트릭스 순으로 따져가지고는 C 영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이 보통 업무할 때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내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기억하는 거를 이 페이지에 입력을 한 상태에서 빨리 쳐내는 용도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약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투두이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투두이스트가 얘 메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 안에 제가 빨리 해야 되는 업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다 모두 있는데 여기 있는 태스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날짜가 마감일이고 완료 버튼, 후속 조치, 복구, 미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상태랑 완료 일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복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미정에 들어가면은 날짜가 없어져요. 이렇게. 날짜가 없어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튼을 통해서 구현을 해놨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체크가 되면은 미리 위에다가 보이게 하려고 우선순위 체크박스가 있고 그리고 시간 필터는 이 뒤에가 다 이제 포뮬러잖아요. 이 뒤에 포뮬러가 있는 거는 시간이 체크가 되어 있다는 뜻은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얘가 체크가 돼서 이제 앞쪽에 뜨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기간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어떤 업무를 언제 끝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잖아요.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체크박스 구현해놨고 그리고 요일별로 좀 깔끔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구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여기 오늘이랑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값들을, 그러니까 오늘에 체크되어 있는 거, 내일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자동화해서 불러가서 그걸 저한테 정리해서 매일 오후 6시에 노티를 줘요.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체크박스를 구현해 놨고,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할 일에 보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수식을 넣어가지고 이 값들을 넘긴 다음에 이 값을 제가 그 슬랙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걸 약간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인풋 섹션에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션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표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페이지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탭 버튼이 안 먹혀요.
여기서 넘어갈 때 음. 원래 탭 누르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음. 좀 편하게 입력하려면. 근데 이게 잘 탭이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밖에서 바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태스크에서 이렇게 오늘 일정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날짜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버튼으로 바로 새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날짜가 오늘 걸로 바로 찍혀요. 여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뭐 우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입력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 얘가 일로 내려갈 거예요. 그게 이제 다 필터링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력 완료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고 그거를 보통 이거를 제가 투두이스트도 정말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투두이스트에서 이거 노션 페이지를 만들기에 가장 큰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그 업무를 그냥 한번 완료하고 끝내는 게 있는데 후속 조치로 계속 지켜보다가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되더라고요, 투두이스트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팟캐스트 촬영을 했는데 이거를 뭐 노트를 준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후속 조치로 이렇게 넘겨놓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은 완료로 내려가고 완료가 내려가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가 끝나면 이제 이거는 오늘 완료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내일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완료 리스트에는 지금까지 내가 완료했던 것도 다 있고 그리고 커밍업 리스트는 얘는 내일 것부터 내일에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플랜 리스트는 얘는 예정인 것들 그러니까 날짜가 없는 것들만 필터링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캘린더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캘린더로 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페이지를 다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타이핑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음성으로도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정이 있는데 여기 예정에서 제가 이거를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단축어 네, 아이폰. 네, 아이폰 단축어. 그러니까 여기서 할리 등록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평범한 사업과 영상 편집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특히나 운전 중일 때 많이 네. 사용을 해요. 운전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생각을 들면 바로 그냥 바로 시리 켜가지고 얘기하면은 바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쌓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빨리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쳐내고 아니면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또 다른 템플릿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노션 비서라는 템플릿이 있는데 글로 옮긴 다음에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는 할 일을 등록하는 거고, 또 다른 시나리오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일정을 등록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자면, 걔는 메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거든요. 예. 정말 변태처럼 사용하시는 것 뭐지 저거? 네, 이거를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뭐야? 다 위에 즐겨찾기만 보더라도 엄청 많으신데. 생산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아무나 못해.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에이 그냥 네. 그냥 주어진 대로 하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좀 워낙 디테일을 챙기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올라오는 게 이것도 맨 처음에는 아이폰에서 시작이 돼요. 웹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다른 데 있는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 아이폰에서 내가 어떤 거를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실행이 되고 그 녹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넣고 그리고 뭐 다운로드하고 쭉 와서 그 다음에 STT 얘네가 이제 텍스트를, 그러니까 말을 한 거를 텍스트로 분석을 해줘요. 위스퍼로.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터스에서 내가 지금 일정이라는 거는 생성할 수도 있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 세 가지 경우잖아요. 여기 스테이터스에서 보면은 일정 생성, 그리고 제가 이거 말을 할 때
생성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등록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의 경우를 놔서 일정 생성, 등록, 수정, 삭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얘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경로를 줘가지고 만약에 일정을 생성하게 되면 위로 가고 수정하면 일로 가고 삭제하면 밑으로 가서 얘네를 이게 음성이기 때문에 바로 값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이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캘린더에다가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노션 캘린더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을 됐으면은 얘가 지금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슬랙으로 발송하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정할 때는 이런 시나리오, 삭제할 때는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와, 네. 되게 디테일하게. 저는 저런 그 개요를 짜시기 위해서 좀 어떤 기획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왜냐면 그거죠. 노가다죠. 아니요, 예. 노가다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거를 바로 다 그냥 한 번에 구현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에도 노션 잘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제가 페이지를 만드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기획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션 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도 그렇고 기획을 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수많은 페이지를 만들었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저게 작동하는 거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럴게요. 이게 보니까 이제 메이크 이제 영상 만드시는 분들 중에 막 이게 몽글몽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네, 네. 그게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메이크가 이뻐서 유명해지는 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알록달록해서. 예, 그것도 상당히 클 거예요. 얘가 그 제피어는 약간 좀 딱딱하죠. 예, 네. 맞아요. 공대형 느낌이 네. 좀 많이 강해서 와, 진짜 AI 등장해도 그래도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으르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게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 그 게으름을 유지하려면 한 번은 약간 부지런해야 돼. 네, 한 맞아요. 번만 부지런하면 되게 게으르게 일을 할 수. 네, 맞아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다 하니까. 맞아요. 딱 한 번만 부지런하면 네, 맞아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네요. 딱 한 번은 부지런해.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게 자동화라고 하면은 진짜 뚝딱 뭔가 할 줄 아는데 생각보다 그 자동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공수가 많이 들어. 스트림 덱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세팅하기까지,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뭔가 딱 어떤 그림이 그려져서라기보단 이거 하고 싶은데라고 그 큰 틀만 잡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서 이거 되네? 안 돼? 안 되면 다른 방법도 한번 또 뚫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렇게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걸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 번만 세팅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진짜 계속 이게 만약에 이걸 세팅하는데 한 10시간 걸렸다.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한 1분씩만 하더라도 금방 그게 되게 세이브가 엄청 많이, 그리고 그게 한 태스크면 모를까 수십 가지 태스크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시간 세이브를 경험하면서 약간 이 괴로운 시간이 되게 즐겁더라고. 난 이것만 뚫으면 앞으로 좀 약간 편해질 거야라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돼. 예, 맞아요. 저는 뭔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밤늦게 저런 거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면서 좀 약간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약간 엔돌핀 막 쏟고 네. 이것만 약간 약간 고통스럽지만 저거 넘으면은 나는 뭔가 이제 남들보다 좀 더 이제 레벨업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밤늦게 합니다. 밤늦게 약간 뭔가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작곡하듯이.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얘가 메이크고 왼쪽이 제 캘린더고 밑에가 노션이에요.
그러면 얘를 일단 실행을 시킨 다음에 얘가 트리거가 발동이 되는 게 제 아이폰에 있는 단축으로 얘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오후 9시에 평범한 사업가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정 등록을 하고 오늘 오전 9시 평범한 사업가 영상 편집. 일정 생성 안 했다. 되려나?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일단 볼게요. 움직인다. 네,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저런 게 네, 진짜 일정 생성하네요. 왜 네, 제피어는 저런 게 안 되는지. 들어가면 AI가 되게 고도화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는 걸 하니까 이제 네, 예전에는 저런 거 뭐 잘 못했었는데. 네, 그럼 여기 들어갔잖아요. 오. 들어갔고 오전 네. 달력까지. 오전이라고 했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서 캘린더에다가 넣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넣어진 네네네네. 거예요. 그 다음에 노션에다가 입력하고 오. 그 다음에 슬랙이 잠시만요. 와, 한 번에 달려가고 노션까지 그리고 슬랙에 엄청 많이 오셨. 여기 네, 보면, 추가됐네요. 네, 일정 등록되었다고 와가지고 음. 이게 제대로 잘 등록이 되었구나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오후 9시인데 제가 그냥 9시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24시간 네네네. 기준으로 읽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오전 9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니까 일정 수정할 때 얘가 가운데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오늘 오후 4시 일정을 수정할 거야. 평범한 사업가 영상 편집 일정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해줘. 와, 근데 이게 진짜 가끔 일하다 보면 이제 일정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으로 캘린더까지 등록을 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전달까지 해주면은 진짜 완전 네. 비서처럼 좀 활용할 네, 수 있는 그죠. 방법이 있네요. 지금 캘린더 가서 캘린더가 지금 얘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치고 해볼게요. 바뀌었어. 네. 새로 저 고치면 화살표가 네. 오후 8시로 바뀌었어. 네, 오후 8시까지로 늘려줬네요. 네, 첫 시작하는 시간에 바뀐 게 아니라 네. 끝에 있는 시간에 바꿔가지고 얘가 늘려줬네요. 네, 지금은. 그리고 이것도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평범한 사업가 영상 편집 일정 삭제해줘. 그러면은 쭉 진행돼서 파일 올리고 음성 번역하고 내려가서 쭉 가서 갔다. 네, 갔으면 삭제가 삭제. 되고 취소되고 네, 됐네요.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은 제 일정을 이걸로 지금 다 결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 들어가서 뭐 클릭해서 뭐 누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그냥 이렇게 자동화로 시켜놓은 거. 저거 되게 유용하네요. 네. 뭔가 콘텐츠 쪽에서나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메이크를 활용해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라는 게 내가 어떤 거를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그 자동화로 구현하는 게 아직까지 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어서 그거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계속 클로드랑 아니면 챗 GPT 아니면 퍼플렉시티랑 얘네들은 그냥 얘기를 계속하면서 네. 만드는 형식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에서는 자동화를 시킨 거는 없어요. 예전에 보여주셨던 것 중에 이제 수강생분들 후기를 분석하는 부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학원 관리에 또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좀 작성해 주셨는데 지금 강의 같은 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좀 네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그 시나리오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자동화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자동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료 특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무료 특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홍보하는 거는 그거는 차치를 하더라도 일단 내가 뭐 줌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설문 받아야 되고 설문 받은 연락처 취합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줌 링크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문에다가 어떤 거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작성을 해주시면 그게 다
자영어로 비정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분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무료 특강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꼭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이 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다 끝나면은,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만족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음 강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런 무료 특강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만 수집해요. 맞아요. 네, 이메일 보내고, 네. 그리고 꼭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게 줌 링크 못 받았어요. 이게 꼭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노션다움에서 이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링크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봤자 한 분? 두 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자동화로 구성을 해놔가지고 전부 다 그 링크를 한 두 번 정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신청하자마자 받고 강의하기 30분 전에도 받으세요. 알림톡이랑 메일로도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무료 특강을 안 해요. 네. 근데 무료 특강이라는 게 저도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성장시키려고 계속 하는 것도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좀 위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동화에 다 위임을 한 거죠. 와. 저거 네.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맞아요. 대형님도 저런 거 활용하시죠? 저희도 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안 해놨는데 참고하세요. 네. 저 정도는, 저런 건 진짜 템플릿 주고 살만해. 예. 저는 시간을 아낄 수만 있으면 저런 거에 투자는 진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AI 등장 이후에 저는 저런 것들이 더 약간 이제 수익화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너무 이 기능이 AI 이전에는 좀 활용도가 너무 딱딱했거든요. 뭔가 진짜 그 맞아요. 단어를 분석해 주는 게 진짜 딱 그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은 맞아요. 단계가 끊겼잖아요. 근데 네. AI가 그걸 이제 분석해 주고 이거는 얘인지 아닌지를 딱 얘가 판단해 주기 유연해졌죠. 때문에 진짜 그냥 사람한테 맡기듯이 그 단계만 하나 넣어주면은 AI가 판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템플릿도 저는 그냥 그런 거 해보세요. 저도 그냥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도 그냥 멤버십도 그냥 막 그냥 열어봤거든요. 그냥 여니까 또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저도 막 100명 넘게 막 신청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이제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지금 만드신 것들 다 그 유료 템플릿으로 판매하셔도 되게 사실 분들도 많이 사실 거라고 일단 제가 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저는 판매하시는 게 분명히 많이 생길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여기는 일단은 줌을 생성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줌을 생성하는 것도 제가 생성하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로 만들어 놨는데, 얘가 일단은 강의를 처음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처음에 강의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이런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강의 회차가 지금 제가 39회차거든요, 다음에. 그리고 강의 일시를, 이거는 지금 이틀 뒤로 할게요. 이틀 뒤에 8시에 강의가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행 강의를 광기형을 맺어줘요. 근데 이걸 광기형을 맺는 이유는 그 선행 강의에 비교해서 좀 뭐 통계를 낼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선행 강의랑 광기형을 맺어주고, 그 다음에 입력 완료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돼요. 얘가 이동이 되면서 여기서 그 줌 링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줌 링크를 만들 때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뒤쪽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의명에서 이제 평범한 사업까지 이거랑 내가 강의를 지금 줌 링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가 웹프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시각화를 위해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줌 링크 버튼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값을 가져가서 이제 이쪽에 줌 링크를 이렇게 다 넣어줘요. 줌 링크를 넣어주게 되면은 제가 뭐 더 이상 뭐 줌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와, 저 하나의
세션 안에도 시나리오가 되게 많네요. 저게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찮은 작업.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이거를 만드는 거를 강의를 하시기보단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하시는 게 템플릿 팔고 이거 활용 방법 팔고 저는 그게 더 왜냐면 이거 배우려면 진짜 되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음, 추후에 그 코호트랑 부트캠프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아마 그런 방법 쪽으로 맞아요. 네, 갈 거예요. 그게 되게 니즈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오픈 특강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얘는 여기서 와, 설문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 쓰고, 그리고, 또 저거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네, 자동 저장이 되면서 와, 그분들한테 메일이랑 알림톡까지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너무 좋다. 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얘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시나리오가 돌아갈 거예요. 얘가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들어갔죠. 근데 여기 두 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밑으로 가는 거는 이미 있는 고객한테 밑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신규가 이제 위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서 지금 방금 카톡이 온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네네. 네, 네. 카톡이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시 오고 러닝타임 링크 쭉 오고 지금 제가 그 일잘로 장PM 채널이 나간 다음에 좀 많이 커져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줌 같은 경우에는 100명까지만 오실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기에 이제 유튜브로도 같이 음. 그 라이브로 하거든요. 그 주소까지 여기다가 안내를 했고 그리고 이게 네이버 메일까지 이렇게 전송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제 한다. 그리고 그 문구나 아니면 링크 해서 쭉 너무 오게 좋네요.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저는 여기서 본 다음에 이거를 쭉 보고 여기서 입력 완료를 여기서 반영이라고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이분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거를 제가 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반영을 하면 그 위에 그게 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입력 완료 클릭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밑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그 수강생별로 쭉 여기다가 모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런 그 과정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사람이 하나하나 딱딱한 어떤 행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런 그 문구 같은 것도 되게 정형화된 것밖에 입력이 안 됐잖아요. 자동화를 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어떤 입력한 내용 바탕으로 또 이게 자동으로 응답하는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진짜 좀 약간 사람이 응대하는 것처럼 약간 페르소나만 그 프롬프트만 잘 작성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이 AI 등장 이후에 이제 노션이나 아니면 이런 메이크를 활용해서 좀 더 인간다움 어떤 그런 그 리액션이 가능하게 된 게 되게 좀 더 이런 기존의 툴들을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맞아요. 하신 거 보니까 네. 지금 저런 건 진짜 저희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취합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가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특강 같은 걸 할 때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레벨이 벗어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초급자한테 고급을 알려줘도 이거는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급분들한테 입문을 알려줘도 이거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두 개가 챗GPT랑 클로드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와, 저는 딱 감이 왔어요. 이거 딱 약간 1인 기업 아니면 솔로 프리너 하시는 분들이 이 템플릿 사가지고 활용법만 배우시면은 저는 진짜 그 한 1인분 목이 아니라 진짜 그 이상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이 시나리오는 이거는 네네. 지금 데이터가 하나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네. 아까랑 비슷해요. 그 정보 가져가서 챗GPT가 분석하고 클라우드가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전에 제가 지난주가 제 특강이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분석해 준 거거든요. 이게 노코드로 AI 비서 만드는 거였는데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동화랑 노션 활용법 이게 챗 GPT가 분석해 준 거고 오른쪽이 클로드가 분석을 해준 거고 그러면 그게 수강생 분들이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이거 두 개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사람들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료를 준 다음에 딱 보는 게 이메일만 보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으면 내 강의가 계속 디벨롭되고 맞아요. 끝나고 나서 그런 평가도 받으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저는 그게 되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물론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저기서 보여준 반응들을 내가 개선한다? 그랬을 때 찐팬을 모으는 거는 맞아요. 저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기존에 이런 거 분별할 때 하나하나 다 보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 이제 AI 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그 시간이 네. 제가 얘기하는 그 찌꺼기 시간. 맞아요. 그거를 정말로 그러니까 그 일이 네. 필요한데 맞아요. 그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런 거 딱 분석해 준 거 보고 나는 그 다음 강의 개선하고 그렇죠. 아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하네. 예전 같았으면 저거 준비하느라 진짜 강의 준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에 네. 대한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기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의 후기를 받은 거를 예. 이것도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후기 분석 클릭하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얘를 가져가서 그냥 와. 클라우드나 챗GPT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주면은 얘를 저 같은 경우는 분석할 때 뭐 범주화 분석이나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는 빈도 분석 같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에 대해서 이런 범주화가 있다. 토픽 모델링은 이런 거고 자주 사용되는 문구는 빈도 검색해주고 그리고 패턴 같은 것도 부정적 중립 그리고 긍정적 후기도 분석해주고 네. 그거에 대한 결론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 5개를 챗 GPT가 분석해주고 그냥 이런 거를 다 와. 분석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 공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많이 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 컨텐츠 자동화 발행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미 찐으로 노션을 잘 쓰지 않으면 이 정도 그 짜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진짜 거의 사람 한 명을 세이브하고 내 강의를 좀 더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세이브가 더 잘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하고 와 되게 컨텐츠 자동화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더 유익한 내용 같아요. 네. 예. 컨텐츠 아무리 물론 저 너무 좋은데 컨텐츠 자동화해도 그 뿌리는 거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내 어떤 강의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찐팬을 모으는 거는 이런 분석이 들어가줘야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사람이 했다면 진짜 조교 한 명 되게 엄청 뛰어난 조교 한 명 둔다. 되게 너무 유용한 사례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예. 지금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볼 때 그래프도 내가 만들으셨구나. 그래서 와. 이거는 저희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게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와. 올라가서 여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이제 그 병주님 채널 나왔을 때 그때 성장을 한 다음에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하고 싶을 때도 그냥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 분석을 하려면은 진짜. 아까 이런 것까지 와, 고려하는 너무 좋네요. 네. 와, 진짜 너무 귀한 사례. 준비해 오신 게 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진짜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은 어떤 걸 이제 생각하고선 노션으로 이런 메이크란 툴을 활용해서 그리고 AI 뭐 챗GPT나 클로드 LLM 모델들을 사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분석하는지 저희가 좀 그 이해를 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데 좀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좀 저희가 이후에 좀
보고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2탄으로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 지금 보고선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분석하고 막 이러는, 그리고 데이터까지 이렇게, 와, 진짜 저것만 해도 진짜 저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기능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좀 많이 딥한 거고 네. 간략하게 제가 1분 정도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네네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거긴 하거든요. 구독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하는데 그 구독에 대해서 제가 파인 포인트가 하나 뭐였냐면은 이게 괜찮은지 찍먹하고 싶은데 찍먹하다가 결제해 놓는다 그걸 까먹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게 결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정말 단순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밖에 없는 게 얘네가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네. 서비스가 언제 종료가 되는지 나와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이 하루가 되면은 저한테 슬랙으로 메시지 발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굉장히 간단한 자동화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게 없으면 저는 분명히 한 몇만 절대. 원 맞아요. 와, 거거든요. 저 진짜 완전 좋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까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도 네. 사용을 해도 충분히 금액을 좀 아낄 수 있는 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노션 되게 강력하네요. 좀 배워야겠다. 네. 네. 오늘 좀 너무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는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해 주신 게 많은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회수가 좀 잘 나오면 2탄으로 좀 저희가 좀, 기획을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좀 이런 걸 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좀, 그 노션다운님의 좀 목표와 올해 좀 목표와 좀 비전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좀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사용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있긴 해요. 네네. 그 강의를 제가 그 명칭을 NTT라고 지었는데 그 NTT라는 게 노셔너블 테일러드 템플릿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노션처럼, 그러니까 AD에 예전에 그 인스타그래머블 그런 단어가 유행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노션다운 그게 노셔너블이고 그 테일러드가 테일러드 수트가 맞춤 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신에게 꼭 맞는 템플릿을 만드는 수업. 그래서 이제 NTT라는 수업인데 그 NTT가 5주 텀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강의를 5주 하고 한 주 쉬기 때문에 6주 텀을 계속 진행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입문, 실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입문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강의고 그리고 실전 같은 경우에는 포뮬러.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값을 가공하려면은 포뮬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뮬러가 엑셀이랑 뭐 파이썬이랑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뮬러에 대해서 좀 깊게 딥다이브하는 수업이 이제 실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션다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그 공지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오른쪽에 링크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좀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올해 좀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하고, 이걸 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고, 좀 저희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외부 기업을 나가면 지금 저희 주변에는 정말로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정말 다 그런 분들밖에 없는데 AI를 네. 강의를 하다 보면은 AI를 정말로 깊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0.1%도 안 되고 맞아요. 어느 정도 찍먹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허들을 넘어오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포모들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평범한 사업가라는 아주 좋은 채널도 있고 네. 노션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약간의 두려움만 없으면은 충분히 자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네.
궁극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가치는 시간에 대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무얼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에 대한 해방이 제가 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배우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풍부하게 만드는 거. 아, 그게 제가 원하는. 네네. 해방시켜 주세요. 오늘 너무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좀 다루지 못한 내용은 진짜 조회수 잘 나오면 2탄으로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